삼프로TV 상장에 미승인이 결정되었고, 이에 대해서 김동완 삼프로TV 대표가 상장위원회에 출석해서 상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열심히 피력을 했으나 위원들의 결정을 되돌리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왜 삼프로TV는 금융당국 정관들을 영입했음에도 상장이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까? 오늘은 상장 실패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삼프로TV가 상장에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당연히 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적의 실제 흐름과 삼프로TV 측이 제시한 추정치의 괴리가 굉장히 큰 가운데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그것을 증명을 하는 2023년 4분기 실적이 나왔겠죠. 대중들은 보지 못했지만 실적 흐름은 분명 하락세고, 정확하게 말하면 하락세도 아니고 그냥 동학개미 운동 당시에 실적이 아주 잠깐 반짝했던 것일 뿐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광고 수익 외에는 변변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라는 게 팩트고, 실적이 나올수록 삼프로TV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는 게 더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증권사에서 지불하는 광고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실적 흐름에 담겨 있던 것인데, 그리고 4분기 실적이 또 나왔을 것이기 때문에 그 팩트를 확인한 이후에 결과였겠죠. 삼프로TV의 238만 구독자답지 않은 조회수를 감안했을 때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완전히 이탈을 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프로TV가 제시한 추정치를 보면은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서 허무맹랑했으며 또 그것이 확인되었을 것이다. 4분기 실적이 아직 대중에게 공개가 된 것은 아니지만 상장을 승인을 해주는 기관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했을 것이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는 승인을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요약을 하면은 실적의 흐름과 실적 추정치의 엇갈린 전망 속에서 진짜 실적이 모습을 드러내 버렸고, 그것을 거래소가 확인을 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삼프로TV 사업 모델 수익성이 불분명하다라는 한국거래소 측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기업 가치가 한때 1조 원이라고도 했던 삼프로TV는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실적 앞에 4분의 1 토막난 2,500억 원의 기업 가치로 스펙이라는 우회 상장을 추진했으나 그것조차도 불발이 되어버렸다. 사실 삼프로TV의 인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학개미 운동 때 잠깐 반짝했을 뿐입니다.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내리막이었고, 동학개미 운동으로 반짝했을 당시가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때 삼프로TV는 결심을 하죠. 개인 투자자를 위한 방송이 아니라 광고주의자, 대형 증권사들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일관성 있게 제작을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요. 삼프로TV에서 제시한 투자 방향성이 너무나도 자주 틀렸기 때문에 삼프로TV는 그 후로 계속 신뢰의 문제로 도마 위에 오르고 또 내리막을 걷게 된다. 그래서 삼프로TV는 어느 시점부터는 증권사 입맛에 맞는 방송 내역을 대거 줄였고, 반응이 좋았던 인문학 방송에 집중을 해서 조회수 올리기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삼프로TV의 심장이자 그 자체라고도 볼 수 있는 김동완, 그 자신이 증권맨 출신이고 그의 인맥들도 다 증권맨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을 법은 하나 태생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다. 고로 상장을 위한 가장 김동완스러운, 즉 증권맨다운 선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금융당국의 정관 영입이죠. 물론 그 뒤에 스펙 상장도 굉장히 증권맨스러웠고요. 김동완은 기재부 출신의 전관과 금감원 출신의 전관을 영입해서 느닷없이 김동완 강준구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을 시켜버리는데, 이 전의 대표들은 이진우, 정영진, 전석재 이렇게 젊은 공동대표 3인방이었고요. 삼프로TV의 상장을 진지하게 추진을 하면서 김동완이 전면에 등장을 하게 된 것이고, 또 본인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금감원 전관인 강준구를 공동대표로 선임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김동완이 3명의 젊은 공동대표를 몰아낸 게 아니라 원래부터 실질적인 힘은 김동완이었고, 그 전에는 모양새 때문에 젊은 3명을 이제 대표 자리에 앉히는 그런 구색만 취했다가
상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본인 위주로 신속하게 재구성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김동완이 이런 상황에서 간과한 가장 큰 패착이 바로 대중의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의 눈을 너무나도 과소평가를 했다. 상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3프로TV의 상장의 목적을 김동완이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대중들이 그 말을 그대로 믿을 정도의 바보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뭐 상장의 목적을 굉장히 미사오구를 동원해가지고 그냥 미화를 시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이 아니잖아요. 다 욕심에 의한 상장 추진이었는데 대중들은 정확히 보고 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3프로 상장을 보는 대중의 싸늘한 시선을 한국거래소는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사건을 겪으면서 수많은 청원들이 거래소와 금융위를 압박했었던 기억이 있고 또 정무위에서도 금융당국을 압박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김동완이 모셔온 정관들이 3프로TV 상장을 위해서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한국거래소가 3프로TV를 상장시켜주는 강수를 두기에는 너무 무리수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무리수를 둘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결국 3프로TV의 어거지식 상장을 막아낸 것은 바로 대중의 눈과 대중의 압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3프로TV는 애초에 동학개미 운동 이후로는 콘텐츠로서 힘을 보여준 적이 없는데 3프로TV의 가장 큰 특징은 오리지널 멤버들의 방송은 인기가 전혀 없고 특집 방송들, 이벤트성 방송들만 잘 나간다라는 거죠. 일단 3프로TV의 초창기 멤버들의 방송들은 꾸준하게 롱런을 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신뢰를 받는 경우도 전무했고요. 그에 반해서 대통령 선거 전에 대통령 후보를 모셔오거나 서울대 교수를 모셔와서 단기 이벤트성으로 고품질의 정보를 들려주거나 이런 단발적인 이벤트성 기획은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게 팩트이자 또 3프로TV 한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단발적인 이벤트성 방송들은 3프로TV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된다라는 거죠. 돈벌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게스트들의 유명세만큼이나 그 인기의 대가를 후하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실적에는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돈이 되는 방송은 이제 증권사 직원 출연 방송인데 돈이 잘 되는데 반해서 이 본질이 개인 투자자들을 미스리딩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3프로TV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주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회당 2천만 원을 내고 출연을 했다라는 것을 권순우 기자가 인정을 했습니다. 별로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 뭐 2천만 원 내고 방송했다. 그게 오히려 그 얘기는 브랜디드 콘텐츠가 맞습니다. 거기 다 써 있잖아요. 그 저희 다 명시를 해요. 2천만 원짜리 증권사 직원 방송으로 3프로TV는 신뢰도에 치명상을 입고 증권사 방송은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사실 3프로TV가 힘을 잃게 된 원흉이 바로 이 증권사 방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홍보비라는 것들을 아니면 송출료 제작비 이런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없이 방송을 하겠다라는 거는 저는 오히려 그 비용이 다른 데로 전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프로TV의 명맥은 또 유지해야지 상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단기 이벤트성 기획방송을 계속해야만 했고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아이러니와 역설에 빠져버린 3프로TV는 실적이 좋아질 수 없는 포지션이 되어버렸다. 더욱더 암울한 것은 앞으로도 수익이 나올 만한 곳은 바로 증권사 직원 출연 방송이나 혹은 증권사 쪽에서 나오는 광고비인데 사실 증권사에서 돈을 받아내려면 주식 투자자들이 3프로TV를 많이 시청을 해야 되는 건데 현재 3프로TV를 진지하게 시청을 하는 주식 투자자들은 거의 없고 그 이유는 시황이나 추천 종목이 전혀 맞지도 않고 거꾸로 간 적이 더 많았기 때문이죠.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결과적으로 방송의 질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밌는 거는 3프로TV가 플레이보드에서는 카테고리가 주식 투자가 아니라 교육 카테고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 순위는 처참하게도 22위에 랭크가 되어 있다. 3프로TV 메인 화면에 보면은 압도적 1위 경제 콘텐츠라고 되어 있는데 바꿔야 됩니다. 압도적 1위 경제 콘텐츠가 아니잖아요.
경제가 아니고 인문학 교육 콘텐츠고요. 순위는 22위. 물론 이번 주가 22위라는 것이고 월간으로 보면은 여전히 달란트 투자에 이어서 3위에 랭크되어 있긴 합니다. 여전히 압도적인 1위는 아니죠. 교육 카테고리에서조차도. 3프로TV의 원년 멤버들은 얼마 남아있지도 않지만 그나마 오래된 올드보이들이 진행하는 방송은 인기가 전혀 없습니다. 김동완의 미스터 마켓부터 시작해서 박병창이나 권순우 기자나 박근영 부장 정도가 그나마 올드보이들인데 조회수를 보면은 1만 정도로 구독자 수와 괴리가 너무 크고요. 요즘에는 단발성 특별 기획 콘텐츠도 인기가 약하다. 이세돌이랑 시장의 화두인 AI를 믹스한 콘텐츠조차도 조회수 6만 정도니까 처참하고요. 3프로TV에서 가장 믿고 의지했었던 세계사 역사물 콘텐츠조차도 과거 100만을 넘었을 때와는 달리 고작 4만 회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의 3프로TV의 미래에 대해서 기사에 나온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브로드캐스팅이 코스닥 재상장이나 인수합병 이외에 선택지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벤처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투자받은 돈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좋은 게스트 섭외하고 또 비싼 인력들에게 연봉을 줄 수 있겠지만 투자금 회수를 진지하게 생각할 시점이 다가올수록 구조조정을 생각을 해야겠죠. 김동완 입장에서는 매우 암울한 내리막길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투자금 회수를 요구하는 벤처 투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산업은행 100억 원, IMM 인베스트먼트 100억 원, 프리미어 파트너스 60억 원, 코오롱 인베스트먼트 20억 원. 3프로TV에 투자한 FI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다시 한번 상장을 노려볼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스펙 상장을 추진했을 때 상장 주관사가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이렇게 대형 증권사 세 곳이었는데 1년 넘게 일을 하면서 IPO 컨설팅 보수를 전혀 받지 못했고 한마디로 헛발질한 거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개고생을 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충분히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브로드캐스팅의 즉 3프로의 3프로TV의 기업 가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라고 해도 기업 가치 산정이 난해하다 라는 게 이유입니다. 왜 기업 가치 산정이 난해한가? 이번에 시총 2,400억 원 상장이 실패했는데 사실 FI들의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손익분기점이 시총 3,3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2,400억 원 상장도 FI 입장에서는 많이 양보를 한 금액임에도 실패를 한 거잖아요. 원금 회수 자체가 과도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시간이 흐를수록 더 처참한 실적이 나올 것이고 역성장을 하는 만큼 밸류에이션은 더 낮아질 텐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상장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투자 실패라는 거죠. 유튜브 일개 채널에 뭘 믿고 투자를 한 건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 그리고 신뢰라는 게 회복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3프로TV의 신뢰가 회복된다에 베팅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김동완의 완벽한 전략 실패다. 3프로TV가 처음에는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이었고 이권 개입이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방송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동학개미 열풍이 불어왔고 3프로TV는 라디오 방송에서 얻은 신뢰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투자자들로부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동완의 마음속에 욕심이 뛰어들게 된 것이고 3프로TV가 매일 방송으로 바뀌었고 또 종일 방송으로 한 번 더 바뀝니다. 거기에 멈추지 않고 여러 채널들을 인수합니다. 또 여기에 멈추지 않고 점입 가경으로 3프로TV 미국, 일본, 인도, 브라질, 유럽, 중동,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한다라고 원대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해외 광고 수익으로 336억을 벌겠다라는 그런 책임지지 못할 계획을 발표한 건데 김동완이 얼마나 현실 감각이 결여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한마디로 퀄리티 컨트롤을 하면서 양질의 정보를 꾸준하게 제공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기회가 왔을 때 과도하게 욕심을 부려서 겉으로만 크고 폼나게 키워서 상장으로 한탕 해먹고 빠지려는 전략을 짰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매우 유감이다. 이제는 상장도 실패를 해버려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버린 상황이고요. 참고로 덩치를 키우는 과정에서 인수한 자회사들을 보면은 언더스탠딩, US 스탁, 아웃스탠딩 컴퍼니, 피치덱, 페이지2 북스 등등. 여기서 순이익은 언더스탠딩이 9천만 원대로 유일하고 1억이 안 되는 금액이죠. 인수한 자회사들의 단기 순손실은 2023년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7억 4,8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커졌겠죠. 예전에 피키캐스트라는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몸집을 불렸던 옐로우 모바일이라는 회사가 떠오릅니다. 몸집을 엄청 부풀려서 140여 개의 자회사랑 기업 가치를 무려 4조 9천억 원으로 거의 5조 원에 달하는 기업 가치를 평가받았던 그 회사가 바로 옐로우 모바일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회계 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당하면서 이제 완전히 꼬꾸라지는데 그 거절 이유가 바로 신뢰성이 없다였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옐로우 모바일의 회사들은 수십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라고 합니다. 옐로우 모바일을 떠오르게 한 3프로TV의 상장 실패를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히려 기업들이 오히려 그런 투명한 정보를 정당한 비용을 내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정말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일은 훨씬 더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